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4월 10일 전산세무 2급 대비로 메인 매출점표 테마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교재에 따로 저희가 지금 그 첨부 파일을 올려놓은 교재 있죠. 61회 메인 매출점표 입력 테마학습을 준비해 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61회가 되겠고요. 여러분 회사 코드는 612번 소망이 되겠습니다. 5월 9일 문제 되겠는데요.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한국 상사의 제품을 500만원 부가세 별도에 판매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판매하고 해서 한번 끊어주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점표 입력 상단부가 다 완성이 됩니다. 일단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오니까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얘기가 나와요. 대금은 당사가 백두 상사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 200만원을 직접 한국 상사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자, 그러면 이제 요 외상매입금이 이제 상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이 입금되었다. 자, 좋습니다. 요거 한번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들어가기 앞서 먼저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 가야 되겠죠? 요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11번이 되겠고요. 품목은 제품을 팔았으니까 이제 제품이 되겠고요. 수량 단가가 없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10%니까 50만원 가겠죠? 자, 그리고 공급처명은 한국 상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상사.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혼합. 자, 그리고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부터 먼저 가야 되겠죠? 자, 부가세 예수금이 자동으로 가죠? 사실 뭐 대변은 건드릴 게 따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제품 매출로 500만원 이렇게 가주면 뭐 딱히 건드릴 건 없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자동 세팅이 되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외상매입금 상계 200만원 이렇게 먼저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가 한국 상사가 아니라 어디죠? 백두 상사죠. 이거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대신 지급하기로 했던 거니까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죠. 뭐 35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3자 간의 거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백두 상사한테 갚을 외상매입금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떠넘긴 거예요. 한국 상사야 대신 갚아라. 나 대신 뭐 이렇게 떠넘긴 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전표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는 5월 9일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과세 매출 그리고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가 없죠. 500만원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한국 상사, 물건을 판매한 곳은 한국 상사니까요. 전자세금에서 맞고요. 분계는 혼합 되겠습니다. 대변은 건드릴 필요 없다 그랬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하시고 그 다음에 200만원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서를 뭐 엔터 치시고 다시 커서를 맞추셔도 되고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거래처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백두 상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나머지가 차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분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포인트는 이제 이거죠. 거래처가 요게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는 백두 상사라는 거, 요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5월 19일 문제 되겠습니다. 마케팅 부서의 업무 관련 사정. 자, 이걸 뭐라 그러죠? 도서인쇄비라고 그러죠. 도서인쇄비는 도서인쇄비인데 판매비와 관리비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보로부터 구입하고, 그죠? 좋고요. 그 다음에 8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그러니까 53번 전자계산서 매입이니까 53번 면세 매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요 서적이라고 합시다. 서적 간단하게.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은 80만원 되겠고, 면세니까 이제 부가세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뭐 주식회사 교보, 그 다음에 전자 여부의 전자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보통예금이라고 하면 이제 혼합 분계가 되겠죠. 뭐 상관없고요. 뒤에는.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도서인쇄비, 줄여서 도서라고 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8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그렇죠. 같은 금액. 자, 뭐 굳이 금액을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5월 19일이고요. 53번 면세 매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는 없어요. 공급가액은 8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명은 이제 교보가 되겠죠. 교보라고 해주시고, 전자 맞습니다. 분계 혼합 들어가고요. 826번 죄송합니다. 826번 도서인쇄비,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문제 되겠습니다. 5월 21일. 이번 문제도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마지막 회차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대개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2015년도 빼놓고요. 14년도나 13년도에 대개 마지막 회차 문제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그러니까 뭐 한국 세무사의 의도가 뭐 제 뜻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이니까 그래도 좀 쉽게 내서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해갖고 취업에 좀 연초 상반기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게 깨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연말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에는 그 옛날처럼 연말 시험이라고 쉬운 거 없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 65회차가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달렸죠. 막 수정신고 나오고 막 그랬죠. 뭐 전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부가세가 어려우니까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었어요. 일단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요즘에는 그래서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 갖고선 택도 없을 것 같고요. 세무 1급 기출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이제 세무 2급에 좀 가깝게 합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쉽죠, 이건. 이건 이제 전산액이 1급에나 나올 것 같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벌써 2014년도 마지막 문제니까 벌써 지금이 우리가 2016년도 4월달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트렌드에서 벗어난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한번 볼까요? 정말 쉬워요. 자, 해민무역에서 구매확인서. 자, 구매확인서 하면 이제 우리 12번 영세인데요. 밑에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행도 들어오죠. 무조건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300개라고 되어 있고, 뭐 수량 단가 입력하면 되겠고, 자, 대금은 전액 외상. 그쵸.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일단 유형은 12번.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 그 다음에 수량은 이제 300개, 단가는 이제 10,000원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300만 원이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공급가액. 부가세는 0입니다. 공급처명은 이제 뭐 해민무역 이거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분계는 뭐 외상이죠. 뭐 영세율 코드는 이제 12번이니까 몇 번 하면 되겠죠? 3번입니다. 16번 영세율 코드는 1번이고요. 12번 영세율 코드는 3번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딱히 안 해도 되겠죠? 바로 입력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날짜 5월 21일 되겠고요. 12번 영세.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단가 패스해주고요. 어머나, 수량 300개, 단가 10,000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다음에, 해민무역이죠. 해민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이, 잠시만요. 자, 전자생명 전자 맞고요. 영세율 구분 이제 3번 하시면 되겠고, 분계는 외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단가. 갑자기 소름이 확 돋네요. 예. 졸렸나봐요. 정신 바짝 차릴게요.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지개 한번 피시고, 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7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 미쳤죠. 자, 정신 차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4번이죠. 4번 문제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5월 24일 문제 되겠습니다. 자, 5월 24일 문제. 자, 임원용 승용차 3800cc. 딱 cc를 보는 순간, 불공제가 되겠구나 느낌이 딱 나오죠. cc가 1000cc가 넘어가면 일단 안 돼요. 주식회사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샀나봐요. 네이버 중고나라가 아니라 주식회사 중고나라네요. 4,400만원 부가세 포함해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포함이니까 이거 별도로 쪼개셔야 되겠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할부라는 얘기는 이제 미수금이죠. 미지급금이죠. 정신이 없다. 내가 산 거죠. 산 거면 미지급금이죠. 왜 이러지?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54번 불공제입니다. 예, 그쵸.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54번 불공이다 느낌 딱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승용차, 뭐 CC는 안 써도 돼요. 승용차 수량 단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을 4,00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부가세가 40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뭐, 예, 중고나라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 하면 되겠고요. 자, 분계가 이제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제 사유가 있죠. 3번이죠. 비용업용 소형수용차, 구입, 유지, 임차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자, 이제 분계할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요렇게 하고 이제 먼저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 차량운반구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400만원 불공제 받는 금액까지 모두 취득원가에 가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지급금 1차 분계를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4,400만원. 이건 숫자를 다 써줘야 되겠죠. 자, 뒷얘기가 더 있으니까. 자, 취득세 등 460만원은, 자, 취득세 등 460만원은 하는 순간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취득원가에 가산해줘야 될, 그렇죠, 부대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해산으로부터 수취한 자계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타인 발행 수표죠?
타임 발행 수표는 뭡니까? 현금이죠. 이 계정 과목은 현금이라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셨어야죠. 자, 그래서 현금 460만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건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긴 한데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4,860만원 나오겠죠?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요즘 트렌드가 맞기는 합니다. 예, 그렇죠. 옛날엔 조금 이게 어려운 축에 속했었는데 요즘 트렌드의 문제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 미리 좀 요 정도는 나오겠구나 이렇게 미리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입력을 하고 넘어갈게요.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24일이었죠. 그 다음에 54번 불공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승용차죠. 뭐 승용차. 자, 승용차 맞죠? 승용차. 깜짝아. 승용차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은 4천만원, 부가세 40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중고나라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에서 맞고요. 불공제 사유는 3번 되겠습니다.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자, 여기 아시겠죠? 3번. 자, 됐고, 뭐 전산세무 2급 정도 됐으니까 뭐 이걸 할 줄 몰라서 막 헤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이것은 전산회계 1급에서 다 했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쵸. 불공제 사유라든가 뭐 영세율 유형 있죠? 이거 우리 전산회계에서 많이 했던 거죠. 자, 전산세무에서는 이런 거 메인 매출전표, 일반전표 갖고서 막 틀리면 안 돼요. 다른 데서 틀리셔도 되는데 여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분계 혼합 들어가고요. 자, 208 차량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 역시 4,400만 원이 되는데, 자, 이거 차량운반구 가격이 4,860이죠? 그렇죠. 수정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분계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5번이 되겠죠. 5번 준비를 해줄까요? 자, 5번 문제 되겠습니다. 6월 14일 문제인데요. 자, 이거 수출에 관련된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소재한 델러스 상사의 제품을 $10,000에 직접 수출, 이거 직수출이죠? 직수출하면 16번 수출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세율 유형은 1번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화 시켜서 알고 계세요. 수출 신고일은 필요 없고요. 이건 페이크입니다. 예. 선적일, 이게 중요하죠? 자, 6월 14일. 그래서 날짜는 6월 14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16번 수출을 가주시면 되겠고, 제품입니다. 제품으로 해주시고, 수량 단가가 없죠? 없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인데요. $10,000잖아요. 그럼 $10,000 곱하기 1,200원. 예, 요걸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죠?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자, 이게 이제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1,200만 원 해주시고, 부가세 0이에요. 0. 동그라미가 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됐어요. 공급처명은 이제 델러스 상사. 그 다음에 전자는 아니에요. 직수출이니까. 입력하는 난이 활성화 자체가 안 돼요. 분계는 이제 6월 30일 날 달러로 받기로 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외상이죠. 뭐 외상. 영세율 코드는 이제 1번 되겠고. 저는 이제 요 분계를요, 여기 말고요, 별도 화이트보드에다가 두 가지 분계를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날 분계 하나 해드리고요, 6월 30일 분계, 외환 차손위까지 한번 같이 분계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고, 이참에, 일반전표명도 한번 연습해 봐야 되구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아까 메인 매출전표 있는 것처럼 분계만 그냥 해드릴게요. 6월 14일 날입니다. 이때 환율은 얼마였죠? 달러당 1,200원의 환율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환율, 그다음에 1달러 이렇게 1달러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때 분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대변의 제품 매출,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은 1,200만 원 이렇게 분계할 수 있겠고요. 차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 해주시고 역시 1,200만 원 이렇게 분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30일 날 이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거죠. 이때 환율은 얼마입니까? 1,250원이 되겠고요. 이것이 1달러당 이렇게 환율이 적용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그냥 모두 보통예금이 입금됐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뒀을 때.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은 얼마예요? 그쵸? 1,250만 원이 입금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은 실질적으로 외상매출금은 얼마죠? 그렇죠. 1,200만 원 되겠습니다. 50만 원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남는데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것이 외환차익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실 이제 요거 설명하려고 이제 제가 요걸 이제 설명드려 봤는데요. 주로 이제 일반전표, 메인 매출표 입력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입력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5번 문제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월 14일 되겠고요. 16번 수출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패스. 공급가액은 1,200만 원 되겠고요. 코드가 있어요. 코드는 이제 델러스 상사니까 델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영세율 구분은 이제 16번은 1번이라 했으니까 그냥 치시면 되겠고, 분계는 이제 외상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60회를 바로 준비해 주세요. 60회로 넘어갈게요. 자, 60회 청룡이 되겠고요. 주식회사 청룡, 회사 코드는 0602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5월 2일 문제를 볼게요. 5월 2일. 자,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부대 비용으로 지금 운반비가 들어갔죠. 그럼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원재료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묻는 문제인데 전산에게 1급스럽죠. 옛날 문제들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양화물류에게 88,000원 부가세 포함을 자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다. 자, 일단은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운반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은 운반비가 맞아요.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8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거 8,000원. 공급 처명은 뭐 양화물류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 맞으니까 여 하시면 되겠고, 분계는 현금이 되겠죠. 현금 분계. 자, 이거 내용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그럼 대변에 이제 현금으로 가시면 되겠고, 뭐 네모 할게요. 그다음에 원재료죠, 이거.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쉽다. 제발 이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때 내가 시험을 봤으면 합격을 했을 텐데, 그죠? 그쵸? 이게 아니죠. 부가세 대금 어디 갔니? 예, 잘못했죠. 미안해요. 기본적인 세팅이라, 물론 현금이라고 분개하시면 사실 분개할 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운반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분개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예, 이거 운반비 아니에요. 내가 매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운반비는 원재료에 가산하는 거고, 또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고요. 뭐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운반비가 들었다 그러면 운반비를, 그렇죠, 그 기계장치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매출하는 사람인데 운반비를 부담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그걸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5월 2일. 자, 날짜 5월 2일이고요. 그 다음에 51번 과세매입, 그 다음에 운반비라고 해주시고요. 원재료에 관련된 운반비니까 뭐, 예, 운반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화물류, 그렇죠, 양화물류.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분계는 1번 현금 하시고 그냥 납두시라고요. 예, 요게 바꿔갖고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운반비가 아니라 원재료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5월 15일 문제 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산세무 2급은 이제 거의 뭐 회차별로 한 번씩 수정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오거나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그래요. 그 이제 빈도가 좀 높긴 한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이너스인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2016년 3월 17일 이제 거래를 했다는 거죠. 서해에 전자세금에서 발급하고 외상 매출한 제품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뭐 제품 매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대충 분기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안 그러면 3월 17일 가보면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품질 불량의 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했대요. 그럼 반품이에요, 반품. 그럼 이제 물품 대금 330만 원을 직접 깎아주기로. 반품이 아니라 이제 클레임이 걸렸으니까 이제 금액을 깎아주기로겠구나. 애누리가 되겠네요. 직접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이건 애누리가 되겠습니다. 애누리. 애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이제 그 금액을 깎아주는 거죠. 환출이나 매출 환입은 이제, 그죠,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이제 그 수량이 이제 돌아오는 거고, 이제 애누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매출 애누리. 근데 이제 애누리에 대한 분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수정세 전자세금에서 발급했는데 수정 전자세금에서에 따라서 그냥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똑같습니다. 11번. 그 다음에 요거는 제품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품. 그 다음에 수량 단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에서 부가세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00만 원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만 원. 요걸 하라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애누리란 말을 잘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공급처명은 이제 주식회사 서해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에서 여 맞고요. 분계도요, 그냥 외상대금을 직접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외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분계가 나올 거예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330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3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이 그냥 마이너스로 직접 빼주는 형식.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돼요. 예,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이게 됩니다. 그냥 AT도 마찬가지고 전산세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TAT 2급은 이걸 발급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전산세무 2급은 그냥 이렇게 입력만 하는 문제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수정세금계산서 면에서는 전산세무 2급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들어가죠. 날짜는 5월 15일 되겠고요. 11번 과세 매출 갑니다.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300만 원 하시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해입니다. 서해. 거래처는 서해. 자, 서해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여 체크하신 다음에 분계 이거 외상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다 끝났고요. 자, 6월 2일로 넘어갈까요? 자, 3번 문제 6월 2일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그 불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우선 이제 개요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 불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면세,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랑 관련이 없는 그 계산서, 면세에 매입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세금, 전자 계산서를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공이 아니고요. 원래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증빙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전자 세금 계산서고 이게 화환 면세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과세였다라고 한다면, 그쵸, 요것은 이제 과세니까 불공이 되는 거고, 애초에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뭐예요? 불공이 아니라, 그죠, 53번 면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게 면세다, 불공이다. 예, 다시 한번,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것이 불공이다. 아시겠죠? 그냥 계산서 받은 건 상관이 없다.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형은 53번이 되겠고요. 품목은 뭡니까? 이제 매출거래처인 서해산업에 임시주총에 보내기 위해서 화환은 꽃이죠. 그래서 화환이라고 하면 되겠고, 뭐 면세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수량 단가 없고요. 이제 17만 원에,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는 없는 게 맞겠죠. 면세는 제가 없다고 표시를 합니다. 영세율이면 0이고요. 이걸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참사랑 화원이 되겠죠. 거래처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산서니까 여라고 하시면 되겠고, 분계는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돼 있으니까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일단은 뭐가 됩니까?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만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현금 뭐 나머지 네모칸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제 틀리셨던 학생들이 대부분이 뭐 때문에 틀렸냐면, 무조건 이제 접대비, 매출거래처, 접대비네, 불공, 이런 공식이 성립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이 구입하는 재화나 어떤 우리 공급받는 용역 자체가 과세였을 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불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즉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 불공제를 따지는 것이고, 처음부터 세금 계산서가 관련이 없는 부분,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처음부터 관련이 없는 부분은 불공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6월 2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번 면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환이죠. 화환. 수량 단가 없고요. 금액 17만원. 그 다음에 이제 참사랑 화원이니까 두 글자만 치시면 돼요. 참사.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참사랑 화원, 잠깐만요. 오, 참사랑 화원의 소지석이래요. 소지섭이 아니고 소지석. 예, 그냥 웃어보자고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전자 여부 맞고요. 그다음에 분계는 1번.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라 이제 접대비가 되니까 813번 접대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6월 16일 문제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김정민, 개인한테 판매한 것 같은데요. 제품 100개를, 품명은 제품이 되겠고, 수량이 나왔죠. 단가는 안 나왔습니다만, 단가는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죠. 부가세 포함인데, 5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50만원 부가세라는 거, 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현금 매출하고,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자, 현금영수증 매입이 아닙니다. 제품 팔고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고객한테 발급하였다고 되기 때문에 22번 현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품목은 제품이 되겠죠.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수량은 건너뛸라 그랬더니 100개. 단가는 이제 계산이 돼요. 단가는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은 500만원, 550만원을 털어서 입력하면, 그렇죠, 500만원과 50만원 쪼개지죠. 자, 그 다음에 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매입의 경우는 다 이렇습니다. 과세의 경우, 그러니까 카과 현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요 모두 그 공급 대가로 입력하시면 지가 쪼개져요. 자,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뭐 그렇고요. 김정민. 전자는 관계없죠. 분계는 이제 현금으로 매출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분계. 자, 이건 뭐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뭐 분계는 어렵지 않으니까 입력만 바로 할 수 있겠죠. 입력하고 넘어갈게요. 자, 입력 들어갈게요. 날짜 16일 되겠고요. 22번 현과 되겠습니다. 품명은 이제 제품이 되겠고요. 수량은 100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단가는 가만 놔두시고요. 550만원 입력하시면 쪼개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김정민,
자, 김정민 맨 아래쪽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자, 1번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6월 17일 문제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유형자산 처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부분재무 상태표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당사는 주식회사 서진산업에 공장의 기계장치 일부를 매각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자, 그럼 이제 기계장치가 되겠고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빨리 귀신같이 찾아요. 여기 있습니다. 2,5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귀신같이 빨리 찾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있죠? 500만 원. 그러면 이 자산은 얼마짜리입니까? 2천만 원짜리 기계장치죠? 자, 2천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얼마에 매각했다고 돼 있죠? 3천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는 뭐 나중에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얼마? 3천만 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는 얼마만큼의 그쵸? 이익이죠? 1천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을 보겠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참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이라 한번 속으면 안 되죠.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채권이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 자, 품목은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라고 하시고요. 수량 단가 패스 해주시고 금액은 3천만 원. 자, 부가세는 300만 원 자동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뭐 입력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이라서 맞죠?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혼합이라고요. 저를 믿으세요. 이건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일단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00만 원 자동으로 뜨고요. 아마 3천만 원 제품 매출로 가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아이고 뭐하니? 기계장치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대변에 기계장치 줄여서는 그냥 기계장치를 합시다. 자, 이해해주세요. 제가 되게 귀찮아서 그래요. 자, 2,500만 원이 취득 원가. 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이죠. 206번이 기계장치니까 여기 얼마다? 500만 원. 자, 그럼 저기 2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천만 원보다 돈이 더 들어왔어요. 얼마?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전액 외상으로 하다라는 말이 돼 있으니까 이제 미수금. 요즘에 근데 이렇게 쉽게 안 나오죠. 이게 사실 이거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스타일이죠. 뭐 요즘 문제는 이제 막 뭐 외상대랑 상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부르스를 치죠. 이게 요즘 트렌드고 지금 문제 푸는 거는 옛날 트렌드라 요즘에 이제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꽈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금액은 계산 안 해봐도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라 대변에 1천만 원이 남죠. 이렇게 하면 제 정신줄 좀 누가 좀 정신이 없네. 자, 1천만 원 대변에 가주시면 되겠고 이게 유형자산 줄여서 처분 이익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큰일 날 뻔했어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합친 금액이 미수금이 돼야죠. 3,300만 원입니다.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입력을 할 때 시험 막판쯤 되면 이제 수강생들한테 입력을 시킨 다음에 제가 일일이 좀 확인해보는 버릇이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보는데요. 할 때 보면 이제 이 미수금을 3,30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3천만 원으로 입력해갖고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그 학생들 보고 엄청 뭐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받을 돈은요 부가세 포함 금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300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일부러 틀려봤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입력 실습을 해봤고 두 회분을 풀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좀 쉬었다가 다음 회차죠. 지금 이제 60회까지 했죠. 59회부터 또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